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이동수는 명칭 그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말하지요. 대부분 이사나 이직 또는 해외 발령 등 새롭게 이동하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주 이동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큰 전환의 시기입니다. 이동수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따라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불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동수의 길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의 이동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업적인 이동과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이동도 있고요. 또 집을 떠나는 이동과 고향을 등지고 외국으로 가는 이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을 등지는 이동은 사주의 연지를 합하거나 충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직장의 변동을 말하는 이동은 사주의 월지, 즉 직업궁을 합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지는 배우자궁인데요. 이를 합충하는 경우는 부부의 관계나 이성의 관계의 변동을 의미하고요. 시지를 합충하는 경우는 자식과 관계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주의 각 궁을 합이나 충하는 경우는 이동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합을 하는 경우는 계획적인 이동을 말하고 충을 하는 경우는 갑자기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이 지살과 역마살이 있는 경우는 자연히 충이 되는데요. 이는 매사에 분주하고 이동이 많은 사주로 타고난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사람에게 좋게 작용하는 것을 무슨 운이라 하고 나쁘게 작용하는 것을 무슨 살이나 무슨 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동수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동수는 이동이라는 단어에 수를 붙여 이동수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동수를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요. 옛날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동수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명리학 이론은 현대에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에 완성된 이론을 현재의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수라는 것이 왜 옛날에는 나쁘게 해석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거지로 현대 문화에 꿰어 맞출 필요는 없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대 사회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옛날이라는 개념을 조선시대 정도로 보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농경사회이고 한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는 시대였죠. 이 말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곳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집과 부모님, 가족, 농사지을 땅이 모두 있는데요. 이동수라는 것은 이 모든 생활 기반이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인데요. 좋게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요. 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낸다거나, 전쟁이 나서 징집이 되거나, 노비 신분으로 도망친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각종 사고를 치고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범죄와 관련된 일들밖에 없으니까 이동을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동을 해야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야 뭔가가 이루어지지요. 현대에 있어서 이동은 이사, 발령, 창업, 여행, 직업, 취업, 승진, 결혼 등 모두가 이동인데요.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아지려고 하는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시선으로 보면 이동수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동수가 아니라 이동운이라고 좋게 해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동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원국에 역마살이나 지살이 있으면 이동수가 있다고 보고요. 대운에서 만나는 형충에서도 이동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동수가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매월 매일 형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이동수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이동수나 이동운이 온다고 해서 꼭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동수를 불안해했다면 변화가 있어 좋은 일로 작용될 경우가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정도는 평소에 생활할 때 조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동수가 있다고 해서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 심리를 조성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짓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득은 부적팔이나 각종 의식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수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가 현대에는 대부분이 순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동수의 대표적인 신살은 우리가 잘 아는 역마지요. 이 역마는 감성적으로는 좋고 싫음이 기복이 심한데요. 실증을 잘 느끼며 호기심은 많고 인정적이지 못하며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소질이 있습니다. 역마가 길작용으로 나타나면 강한 의욕으로 이른 나이에 출세하고 명예와 재물 보기 좋고요. 반면에 역마가 흉작용으로 나타나면 분주하지만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습니다. 역마가 형살이나 충을 당한 경우는 일찍 타향을 돌아다니며 힘든 인생길이 열리며 노력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왼쪽 명식은 5월의 신미일주 남명 정관계인데요. 천간에서 임수 상관이 있어 상관경관이 되었네요. 물론 상관경관 구조의 사주라도 사주체 구성과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나누게 됩니다. 위 사주는 5월 신금이라 조후적으로 신금 입장에서도 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타고난 명으로는 전기, 전자, IT 계열이 가장 적당합니다. 수를 반김으로 해외와 관련해서 살아간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외국어를 배워 해외를 자주 드나든다거나 해외 유통, 외국계 회사, 무역에도 상당한 인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 명식은 축월 경인일주 남명으로 지지 인신충인 역마가 강한 팔자입니다. 천간 지지에서 편재 목재물이 충으로 깨져 있고 40대 중반 이후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굳이 나간다면 계묘년보다 갑진년이 더 좋습니다. 역마 관성이 들어와 먼 곳으로 떠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최근 국제 상황이나 경제 흐름, 그리고 본인 운의 흐름으로 볼 때 외국보다는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